차가운 공기가 피부에 와 닿는 듯한 최상층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서울의 심장을 발 아래에 두고 있었다. 통유리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마치 보석을 흩뿌려 놓은 듯 황홀했지만 그 광경을 마주하고 있는 한서연의 잿빛 눈동자에는 어떠한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녀의 세상은 이미 오래전에 빛을 잃었고 남은 것은 오직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산뿐이었다. 그녀의 앞에 앉은 남자 권태민은 이 도시의 정점에 군림하는 황제와도 같았다. 재계에서 얼음 황제라 불리는 그는 이름처럼이나 차가운 아우라를 내뿜고 있었다. 잘 다듬어진 슈트와 한치의 오차도 없는 헤어스타일, 그리고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깊은 눈매까지 그의 모든 것은 완벽하게 통제된 성체와 같았다. 그는 지금 한 인간의 삶을 통째로 사들이는 계약을 진행하면서도 마치 일상적인 서류를 검토하는 듯 무심한 표정이었다. 변호사가 기계적인 목소리로 계약서의 조항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계약 기간 1년. 이 기간 동안 한서연은 권태민의 완벽한 아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사랑에 빠진 재벌가의 안주인으로, 사적으로는 그의 삶의 그림자처럼 존재하며 절대 간섭하지 않는다. 그 대가로 그녀의 아버지가 남긴 천문학적인 빚이 청산될 것이고 현재 위독한 아버지의 병원비 전액이 지원될 터였다. 모든 조항은 한서연의 존엄성을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효용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그녀는 인간 한서연이 아니라 권태민의 아내라는 직책을 수행할 하나의 부속품에 불과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굴욕감을 삼켰다. 한때는 M&A 업계에서 천재라 불리며 자신만의 왕국을 꿈꾸던 그녀였다. 하지만 아버지의 회사가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해 무너지고 아버지가 그 충격으로 쓰러진 순간 그녀의 모든 것은 잿더미가 되었다. 이해 없으시면 서명하시면 됩니다. 한서연 씨, 변호사의 말이 차갑게 공간을 갈랐다. 서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병실에 누워있는 아버지의 희미한 숨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다. 이것은 협상이 아니라 통보였고 그녀는 그저 받아들여야만 하는 입장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눈을 뜨고 테이블 위에 놓인 만년필을 향해 손을 뻗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녀의 손이 멈칫했다. 그리고 잠시의 침묵 끝에 모두의 예상을 깨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잠시만요. 그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떨림없이 단단했다. 권태민을 포함한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그는 처음으로 흥미롭다는 듯한 혹은 방해받았다는 듯한 미세한 표정 변화를 보였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연은 계약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그녀의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제11조 사망을의 모든 사적인 활동은 갑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부분입니다. 제 개인적인 연구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자율성은 보장받아야겠습니다. 변호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상황에서 이 여자에게서 이런 반론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그는 권태민의 눈치를 살폈다. 권태민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 깊은 시선으로 서연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절망에 빠져 모든 것을 포기한 여자의 눈이 아니었다. 벼랑 끝에서도 마지막 자존심과 목적을 놓지 않으려는 전략가의 눈빛이었다. 연구 활동이라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요? 처음으로 권태민이 직접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잘 조율된 첼로처럼 낮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얼음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의 질문은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탐색이었다. 그는 그녀의 모든 것을 간파하고 있다는 듯한 오만함을 숨기지 않았다. 과거 기업들의 M&A 관련 자료에 대한 접근 권한을 의미합니다.
물론 천무그룹의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외하고 공개되었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열람 가능한 정보에 한해서입니다. 서연은 태연하게 대답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 지옥 같은 계약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또 다른 이유였다. 권력의 중심부로 들어가야만 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그 거대한 그림자의 실체를 밝혀내기 위해서 권태민의 입가에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비웃음도 만족감도 아니었다. 마치 예상치 못한 변수를 발견한 체스 마스터의 표정과 같았다. 그는 잠시 동안 서연을 말없이 응시했다.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 명은 모든 것을 가졌고 다른 한 명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동등한 협상가로서 마주하고 있었다. 좋소. 그 정도의 자율성은 허락하지.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단, 내 허락 없이는 어떠한 정보도 사소한 의견조차 외부로 유출할 수 없소. 계약 위반 시 당신이 받게 될 모든 지원은 즉시 중단되고 그 10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물게 될 거요. 당신의 아버지를 다시 길바닥에 나앉게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이지.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지만 동시에 승인이었다. 서연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작은 틈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하고는 만년필을 집어들었다. 사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계약서 위로 그녀의 이름이 새겨졌다. 한서연. 그 이름은 이제 그녀 자신의 것이 아니었다. 1년 동안 그것은 권태민이라는 남자의 소유였다. 계약이 성사되자 오피스 안의 공기는 다시 원래의 차가움으로 돌아왔다. 권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의 관심은 이미 끝난 거래에서 떠난 듯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녀가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결혼식은 사흘 뒤다. 준비하도록. 그 말에는 어떠한 감정도 배려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저 필요한 절차를 통보하는 음성일 뿐이었다. 서연은 뒤돌아보지 않고 짧게 대답했다. 네. 그리고 그녀는 그 공간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걷는 내내 그녀는 마치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듯한 무력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팔았다. 그 대가로 아버지의 생명과 복수의 기회를 얻었다. 과연 이 거래는 옳은 것이었을까? 엘리베이터의 문이 닫히고 숫자가 빠르게 내려가는 것을 보며 서연은 눈을 감았다.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얼음 황제의 성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연기해야만 한다. 그녀는 이 차가운 계약의 끝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그때까지 그녀는 살아남아야 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사흘 뒤의 결혼식은 한편의 잘 짜인 연극과도 같았다. 하객이라고는 양가의 필요, 최소한의 인물과 공증을 위한 변호사뿐인 텅 빈 예식장에서 한서연은 값비싼 웨딩드레스를 입은 마네킹처럼 서 있었다. 순백의 드레스는 그녀의 창백한 얼굴과 대조를 이루며 오히려 더 큰 비극성을 자아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반지를 교환하고 차가운 뺨에 형식적인 입맞춤을 받았다. 신랑인 권태민의 얼굴에는 결혼이라는 일륜지 대사에 대한 어떠한 감격이나 설렘도 없었다. 그에게 이것은 기업 합병 절차와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비즈니스일 뿐이었다. 예식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도시 외곽에 위치한 권태민의 본가, 거대한 성체 같은 저택으로 향했다. 현대적인 디자인의 저택은 최고급 자재로 지어졌지만 사람 사는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나이든 집사가 나와 그들을 맞이했고 감정 없는 목소리로 저택의 구조를 설명하며 그들을 각자의 방으로 안내했다.
회장님의 침실은 2층 동쪽 끝에, 그리고 사모님의 침실은 서쪽 끝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두 사람 사이에 노인 계약의 경계선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상기시켰다. 짐이 옮겨지고 저택의 사용인들이 모두 물러가자 거대한 거실에는 두 사람만이 남게 되었다.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이 그들 사이를 짓눌렀다. 서연은 이 숨 막히는 상황을 벗어나고자 자신의 방으로 향하려 했다. 바로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권태민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녀를 멈춰 세웠다. 앉지, 명령에 가까운 말투였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그의 맞은편 소파에 조용히 앉았. 계약 내용은 숙지했겠지만 다시 한번 말해두지. 이 집에서 당신은 나의 아내로서 행동해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외부의 시선이 존재할 때뿐이요. 그 외의 시간에는 서로의 사생활을 철저히 존중 아니 무시하는 게 원칙이야. 불필요한 관심이나 감정 소모는 이 계약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이니. 그의 말은 얼음 조각처럼 날아와 그녀의 가슴에 밝혔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인간이 아닌 자신이 구매한 고성능 기계 취급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분노로 입술이 바싹 마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효율성이라. 권태민 회장님께는 세상 모든 것이 효율성과 수치로만 계산되는 모양이군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하지만 간과하신 게 있네요. 아무리 성능 좋은 기계라도 최소한의 존중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법이죠. 하물며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권태민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그는 자신의 말을 순순히 따를 줄 알았던 여자가 이토록 날카롭게 반격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존중, 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판 사람이 할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의 목소리에 조소가 섞여 나왔다. 그는 그녀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찔렀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아 자신의 통제하에 두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맞아요. 전 돈 때문에 당신과 결혼했어요. 하지만 그게 내 생각과 판단까지 팔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그와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당신이 과거에 진행했던 스타라로지스 인수권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군요. 재무제표상으로는 완벽한 딜이었죠. 하지만 당신은 그 기업의 핵심 인력들이 가진 무형의 가치를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결국 껍데기만 인수한 셈이 됐고 2년 만에 해당 사업부를 헐값에 매각해야 했죠. 그것이 당신이 말하는 효율성의 한계입니다. 그녀의 분석은 정확하고 날카로웠다. 그것은 권태민의 완벽한 커리어에 남은 몇 안 되는 오점 중 하나였다. 그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차가운 무표정이 깨지고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그의 면전에서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없었다. 감히 이 계약으로 묶인 여자가 그의 실수를 정면으로 들춰낸 것이다. 그는 순식간에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을 압도하는 그의 존재감에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그의 눈동자 속에서 이글거리는 불꽃을 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맹수의 경계심이자 처음으로 만난 호적수에 대한 기묘한 흥분감이었다. 당신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건가? 가르치려는 게 아닙니다. 알려주는 거죠. 당신이 돈으로 산 건 한서연이라는 사람이지 생각 없는 인형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했다. 팽팽한 긴장감 속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지성과 자존심이 격렬하게 충돌하며 만들어낸 스파크가 방 안의 공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계약의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었다. 남자와
여자 두 개의 강한 자아가 벌이는 힘겨루기였다. 권태민은 거칠게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주제넘은 소리.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의 소나기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에 서연의 심장이 세차게 방망이 질쳤다. 그들의 논쟁은 이미 이성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었다. 서로를 향한 적대감과 경계심,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꿈틀대는 정체 모를 강렬한 끌림이 뒤엉켜 위험한 분위기를 만들어냈다. 이거 놔요. 그녀가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그는 더욱 힘을 주어 그녀를 자신의 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들의 몸이 밀착되자 숨막히는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이성과 본능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바로 그 순간 권태민은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충동에 휩싸여 그녀의 입술을 거칠게 덮쳤다. 그것은 입맞춤이라기보다는 점령에 가까운 행위였다. 분노와 소유욕, 그리고 억눌려왔던 강렬한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온 결과물이었다. 서연은 저항하려 했지만 그의 격렬함에 휘말려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을 느꼈다. 불꽃이 온몸으로 번져나가는 듯한 감각, 계약도, 복수도, 현실의 모든 무게도 이 순간만큼은 아득하게 멀어졌다. 그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경멸했지만 동시에 서로를 미치도록 갈망하고 있었다. 계약서의 모든 조항과 규칙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밤 얼음 같던 저택에서 두 사람은 서로에게 미쳐버렸다. 다음 날 아침 낯선 침대의 감촉에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부서져 내릴 듯한 몸의 통증과 함께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밀려들었다. 그녀는 옆을 돌아보았다. 권태민은 이미 일어나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등이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밤사이의 열기는 온데간데없고 방 안에는 다시 어색하고 차가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다. 그의 목소리는 어제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없었던 일로 해. 계약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말했다. 그의 말은 그녀와의 사이에 다시 두꺼운 벽을 쌓아 올리려는 필사적인 시도처럼 들렸다. 그의 통제된 세계는 어젯밤의 충동으로 인해 균열이 생겼고 그는 그것을 견딜 수 없었던 것이다. 서연은 대답 대신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흩어진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 역시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의 관계가 더 이상 계약서의 조항들만으로는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첫날부터 가장 중요한 규칙을 깨뜨렸다. 그들은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보아버렸다. 이제 와서 없었던 일로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방문을 열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는 순간 권태민은 그제야 뒤를 돌아보았다. 텅 빈 침대 시트 위에는 그의 완벽한 통제력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증명하는 흔적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거대한 저택 안의 시간은 얼어붙은 듯 흘러갔다. 한서연과 권태민은 서로를 유령처럼 대했다. 마주쳐야 할 때는 최소한의 단어로 용건만 말했고 그 외의 시간에는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의 존재를 지워버렸다. 하지만 애써 외면할수록 그날 밤에 강렬했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그들의 의식을 파고들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관계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변수를 안게 되었고 그 변수는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열기와 긴장감을 만들어냈다. 며칠 뒤 천무그룹의 연례 자선 파티가 열렸다. 그것은 단순한 자선 행사가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정재계를 움직이는 모든 권력자들이 모여 서로의 힘을 과시하고 보이지 않는 칼날을 주고받는 전쟁터와도 같은 곳이었다.
그리고 오늘 한서연은 권태민의 아내로서 그 전쟁터의 한복판에 서야 했다. 그녀의 공식적인 데뷔 무대였다. 파티가 열리는 호텔로 향하는 차 안에서 권태민은 앞만 본 채 차갑게 말했다. 오늘 밤 당신의 역할은 그저 내 옆에서 아름답게 미소 짓는 거요. 불필요한 말은 삼가고 누가 말을 걸어오면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기만 해. 특히 내 숙부인 권영진 부회장을 조심해야 할 거요. 그는 뱀처럼 웃으며 사람의 속을 파고드는 인간이니까. 그의 말은 충고라기보다는 지시에 가까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경계심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걱정 마세요. 제 역할이 뭔지는 잘 알고 있으니까요. 그녀는 그가 건넨 검은 벨벳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수십 캐럿의 다이아몬드가 밝힌 목걸이가 눈부신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의상의 일부였고 그녀의 목에 걸리는 순간 값비싼 족쇄가 될 터였다. 그녀는 스스로 목걸이를 걸며 오늘 밤 자신이 연기해야 할 권태민의 사랑받는 아내라는 배역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들에게로 쏠렸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폭죽처럼 터져 나왔다. 얼음 황제 권태민의 갑작스러운 결혼은 재계 최대의 이슈였고 베일에 쌓여있던 그의 아내에 대한 궁금증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다. 권태민은 익숙하게 서연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그의 손길이 닿는 순간 서연은 저도 모르게 몸을 굳혔다. 그의 단단한 손이 그녀의 얇은 드레스 위로 뜨거운 열기를 전달해 왔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부터 시작이야. 웃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지만 그들의 모습은 멀리서 보면 더없이 다정한 연인의 모습이었다. 서연은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팔에 몸을 기댔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그들의 주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권태민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도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훑어보았다. 그들의 연기는 완벽했다. 권태민은 평소의 냉정함을 거두고 부드러운 미소로 아내를 소개했고 서연은 우아하고 기품 있는 태도로 사람들의 인사에 화답했다. 하지만 그 완벽한 연기 속에서 두 사람만이 아는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그의 손은 그녀의 허리를 보호하듯 감싸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통제하려는 소유욕의 표현이었다. 그녀의 미소는 더없이 사랑스러웠지만 그 눈빛 속에는 날카로운 분석과 경계심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그때 인자한 미소를 지은 중년의 남자가 그들에게 다가왔다. 태민아, 이제야 우리 새 식구를 소개하는구나. 권영진 부회장이었다. 그의 눈은 웃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뱀처럼 교활하고 차가운 빛이 번뜩였다. 그는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을 어디에 숨겨두고 있었던 게냐. 우리 조카가 드디어 진짜 임자를 만난 모양이구나. 과찬이십니다. 부회장님,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서연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그녀는 권영진이 자신의 손을 잡는 순간 그에게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에 본능적인 경계심을 느꼈다. 이 남자가 바로 권태민이 경고했던 인물이었다. 아버지의 회사를 무너뜨린 배우에 혹시 이 남자도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녀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가설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권영진은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두 사람 어떻게 만났는지 다들 궁금해하던데. 우리 태민이가 워낙 철벽이라 어떤 여자가 이 얼음 성벽을 무너뜨렸는지 말이야. 그것은 친근함을 가장한 날카로운 질문이었다. 그들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떠보려는 의도가 명백했다. 서연이 대답하려는 순간 권태민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나섰다. 숙부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운명 같은 인연에는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는 법이라는 걸요. 권태민은 그렇게 말하며 서연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았다.
그 눈빛이 너무나도 현실적이어서 서연은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저것이 과연 연기일까? 아니면 저 눈빛 속에 감춰진 또 다른 진심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애써 감추고 그의 시선에 화답하며 수줍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들의 완벽한 호흡의 권영진은 더 이상 파고들 틈을 찾지 못하고 아쉬운 듯 물러났다. 파티가 무르익는 동안 서연은 사랑받는 아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한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다. 그녀는 권영진을 비롯한 천무그룹의 핵심이 사진들의 관계도를 머릿속에 그렸다. 누가 누구와 친하고 누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지를 놓치지 않고 관찰했다. 이곳은 그녀에게 단순한 사교의 장이 아니라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최고의 전장이었다. 잠시 사람들이 뜸해진 틈을 타 두 사람은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 공기가 달아오른 얼굴을 식혀주었다. 생각보다 연기를 잘하는군. 여우주 연상이라도 줘야겠어. 권태민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비꼬는 듯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녀의 영리한 대처에 대한 희미한 감탄이 섞여 있었다. 이것도 계약의 일부일 뿐입니다.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건 프로의 기본이죠. 서연은 차갑게 받아쳤다. 그녀는 그와의 사이에 감정적인 틈을 단 하나도 허용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시선이 그녀의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잠시 머무는 것을 보았을 때 그녀의 심장은 다시 한번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들은 서로를 향해 날을 세우고 있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파티가 끝나고 저택으로 돌아왔을 때 화려했던 연극의 막도 함께 내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각자의 방으로 향했다. 문이 닫히고 다시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서연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드레스와 보석을 벗어던졌다. 하지만 그녀는 잠자리에 들지 않았다. 대신 저택의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는 그녀가 계약 조건으로 요구했던 외부와 연결된 별도의 컴퓨터가 있었다. 그녀는 컴퓨터를 켜고 천무그룹의 내부 아카이브에 접속했다. 그녀의 심장이 긴장으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검색창에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익숙한 이름을 입력했다. 유진테크. 아버지의 모든 것이었던, 그리고 그녀가 되찾아야 할 모든 것이 담긴 이름이었다. 엔터키를 누르자 화면 위로 수많은 자료 목록들이 천천히 떠오르기 시작했다. 복수의 첫걸음이 마침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은 깊었지만 저택의 서재만은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한서연은 몇 시간째 컴퓨터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천무그룹의 아카이브는 방대했고 유진테크와 관련된 공식적인 자료들은 모두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그 어디에서도 의심스러운 점을 찾아볼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직감은 속삭이고 있었다. 완벽함이야말로 가장 큰 기만이라고.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MA 보고서와 투자 기록들 사이를 헤집으며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 사투를 벌였다. 같은 시각 저택의 반대편에 있는 권태민의 개인 서재에서도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는 유럽 지사와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천무가 인수를 추진 중이던 독일의 한 기술 기업이 경쟁사의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에 직면한 것이다. 화면 속 임원들은 더 높은 인수 금액을 제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다며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것은 가장 단순하고 무식한 방법이었으며 엄청난 출혈을 감수해야 하는 하책이었다. 대안은 없나. 권태민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그는 유능한 인재들로 자신의 제국을 구축했지만 정작 위기의 순간에 자신과 같은 수준에서 판을 읽고
전략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는 깊은 피로감과 실망감을 느끼며 마른 세수를 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계에 예상치 못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서연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서재를 나섰다. 물을 마시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던 그녀는 그의 서재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빛과 희미한 대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췄다. 문틈으로 들려오는 몇 개의 단어들, 볼프강 테크, 적대적 인수 역제하는 그녀의 예리한 분석가의 감각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 회사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과거에 흥미롭게 분석했던 사례였다. 다음 날 아침 식당의 분위기는 평소보다 더욱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권태민은 밤을 샌 듯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접시만 내려다보며 식사를 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그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십 개의 전략적 시나리오가 그려지고 있었다. 그것은 그를 돕기 위함이 아니었다.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고 이 관계에서 최소한의 주도권이라도 가져오고 싶은 승부욕에 가까웠다. 그녀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무심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예전에 자이트 에이지라는 독일 지주회사에 대한 논문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회사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었죠. 경쟁사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을 때 그들은 인수 금액을 올리는 대신 전혀 다른 곳을 공략했어요. 그녀는 수프를 한 숟가락 뜨며 말을 이었다. 시선은 여전히 접시에 고정한 채였다. 그들은 경쟁사의 핵심 제품에 필수적인 특허 라이선스를 보유한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특허 관리 회사를 비밀리에 인수해버렸죠. 결국 경쟁사는 울며 겨자 먹기로 인수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불필요한 출혈 없이 완벽한 외통수를 만든 아주 영리한 수였죠. 그녀의 말은 권태민의 현재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식당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권태민은 수저를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향했다. 그 눈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날카로운 지성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녀가 우연히 이런 말을 꺼냈을 리가 없었다. 그녀는 밤새 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우회 전략을 제시한 것이다. 그의 유능한 팀 전체가 매달려도 찾지 못했던 해법을 그녀는 하룻밤 사이에 찾아냈다. 다 먹었네요.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서연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갔다.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권태민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분노나 자존심의 상처와는 다른 종류의 감정이었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를 계약 아내가 아닌 자신과 동등하거나 혹은 그 이상의 통찰력을 가진 전략가로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의 견고했던 얼음벽에 아주 작지만 선명한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권태민은 그 즉시 유럽 지사에 연락해 그녀가 말한 방향으로 조사를 지시했다. 몇 시간 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격앙된 목소리의 보고가 돌아왔다. 볼프강 테크의 적대적 인수를 시도한 경쟁사 역시 그들의 차세대 통신 기술의 필수적인 핵심 특허를 스위스의 작은 연구소에서 라이선스 받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서연의 말은 정확했다. 그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서연. 그녀는 대체 어떤 여자일까? 한편 서재로 돌아온 서연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다시 아카이브를 파고들었다. 자이트 에이지의 사례처럼 정면 공격이 아니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우회 공격은 아니었을까? 그녀는 검색의 범위를 유진테크와의 직접적인 거래 기록에서 그 시기 전후로 이루어진 천무그룹의 모든 자회사 및 유령 회사들의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으로 넓혔다. 그것은 사막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은 작업이었다.
몇 시간을 더 집중한 끝에 마침내 그녀의 눈이 모니터의 한 지점에 고정되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천무그룹의 건설 자회사 중 하나에서 유진테크가 공격받기 정확히 석 달 전 거액의 자금이 케이맨 제도의 한 유령 회사로 송금된 기록이었다. 그 자금은 다시 몇 개의 조세 피난처를 거치며 세탁된 후 유진테크의 주가를 폭락시키는데 앞장섰던 한 투기성 헤지펀드의 초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연결고리였다. 그녀의 적이 더 이상 희미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 적은 천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천무의 정점에 있는 남자, 방금 전 자신의 능력에 감탄하며 복잡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던 남자 권태민, 그가 바로 가족의 원수일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가능성이 그녀의 온몸을 옥죄어 왔다. 그녀는 차갑게 식어가는 손으로 마우스를 쥔 채 화면에 떠 있는 자금 흐름도를 노려보았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화면 속에서 명멸하는 데이터들은 차가운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다. 한서연은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끼며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등골을 타고 오르는 서늘한 공포를 느꼈다. 그녀가 계약을 맺은 악마는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숙이 그녀 가족의 비극에 관여해 있었다. 이제 그녀는 적의 심장부, 바로 그 호랑이 굴 안에 스스로 들어온 셈이었다. 그녀는 당장이라도 권태민의 서재로 달려가 이 증거를 그의 얼굴에 던지고 싶었다. 하지만 이성적인 반쪽이 그녀를 붙잡았다. 이것은 아직 정황 증거일 뿐 그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는 되지 못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뱀의 꼬리만 건드리고 자신은 독에 물려 죽게 될지도 모른다. 그녀는 몇 시간을 더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관련 자료들을 출력하며 마음속의 폭풍을 억눌렀다. 다음 날 오후가 되어서야 그녀는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이 불확실성을 견딜 수 없었다. 그가 유죄이든 아니든 그의 반응을 직접 봐야만 했다. 그의 눈을 보고 그의 목소리를 듣고 그의 표정을 읽어야만 다음 수를 결정할 수 있었다. 그녀는 차갑게 출력된 A사 용지 몇 장을 들고 그의 서재로 향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지만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가 서재 문을 노크했을 때 안에서는 예상외로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들어와. 권태민은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평소와 달리 그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가 제안했던 전략 덕분에 유럽 인수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직후였다. 그는 어쩌면 그녀에게 드물게나마 칭찬이나 감사의 말을 건넬 생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의 그런 기분은 서연이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놓는 순간 산산조각 났다. 그녀는 아무런 감정도 담기지 않은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처럼 차갑게 말했다.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한 서재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권태민의 시선이 서류로 향했다. 그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졌고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다. 서류 위에는 그가 방금 전까지 머릿속으로 칭찬하고 있던 여자가 찾아낸 그의 제국에 숨겨진 치부가 인쇄되어 있었다. 천무건설 케이맨 제도의 유령 회사, 그리고 유진테크라는 익숙한 이름. 그의 표정은 혼란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차가운 분노로 변해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어젯밤 그녀에게서 느꼈던 감탄과 흥미가 아니라 배신감과 모욕감으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천무그룹의 자금이 제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린 헤지펀드로 흘러들어갔어요.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치며
교묘하게 세탁되었지만 시작은 분명 천무였습니다. 이걸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는 어렵겠군요.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고 준비한 말을 논리적으로 뱉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얼마나 세차게 뛰고 있는지 그가 눈치채지 못하기를 바랐다. 권태민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큰 키가 서연을 압도하듯 그림자를 드리웠다. 당신 지금 나를 모욕하는 거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잠겨 있었다. 내가 권태민이가 고작 그런 비열하고 지저분한 방식으로 경쟁사를 무너뜨릴 거라고 생각했나? 당신 눈에는 내가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건가? 그의 분노는 결백한 자의 그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격렬했다. 하지만 서연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럼 이건 뭐라고 설명하실 겁니까? 당신이 직접 지시한 게 아니라면 당신의 제국 안에서 누군가가 당신의 이름을 팔아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건데 그것 또한 당신의 무능함을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그녀의 말은 그의 자존심에 다시 한번 비수를 꽂았다. 그의 제국 안에서 그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황제에게 있어 가장 큰 치욕이었다. 닥쳐 권태민의 고함이 서재를 울렸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들의 거리는 다시 한번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며칠 전 같은 거리에서 그들은 격렬한 욕망으로 서로를 탐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것은 불꽃 튀는 욕망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불신과 경멸, 그리고 날 선 적의뿐이었다. 그날 밤의 기억은 이제 달콤한 비밀이 아니라 끔찍한 실수이자 지워버리고 싶은 오점이 되어버렸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군. 당신 가족의 빚을 갚아주고 당신 아버지의 목숨을 살려줬더니 돌아오는 게 이런 가짜는 의심과 모욕이라니. 그는 그녀를 경멸 가득한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불행에 잠식되어서 세상 모든 게 음모로 보이는 거겠지. 동정심이 들 정도군. 그의 말은 잔인했지만 서연은 오히려 더 차갑게 받아쳤다. 당신의 돈에 담긴 대가가 이런 것이었다면 차라리 받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겁니다. 그 말은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선을 그어버렸다. 권태민은 그녀의 어깨를 놓으며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눈빛은 다시 완벽한 얼음 황제의 그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내 서재에서 당장 나가. 그리고 오늘부로 당신의 아카이브 접근 권한은 차단될 거요. 더 이상 내게서 어떤 정보도 얻을 생각은 하지 마.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섰다. 그녀의 등 뒤로 그의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녀의 작전은 실패했다. 그의 격렬한 반응은 그가 정말로 결백하다는 증거일 수도 혹은 너무나도 완벽한 연기일 수도 있었다. 확실한 것은 이제 그들 사이에 놓인 의심의 골이 너무나도 깊어져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다. 저택의 양쪽 끝에 위치한 각자의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깊은 고립감에 휩싸였다. 서연은 정보 접근 경로가 막혔다는 사실에 절망하면서도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쳤다. 한편 혼자 남은 서재에서 권태민은 서연이 두고 간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는 그녀의 면전에서는 분노했지만 그의 냉철한 이성은 서류에 나타난 자금 흐름이 분명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정말로 누군가가 자신의 등 뒤에서 이런 일을 벌인 것이란 말인가. 그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다. 언제나 인자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있는 그의 숙부 권영진의 얼굴이었다. 그들의 관계는 단단히 얼어붙었다. 서재에서의 격렬한 충돌 이후 한서연과 권태민은 한 집에 사는 완벽한 타인이 되었다. 식사 시간에도 복도를 스쳐 지나갈 때도 그들은 서로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 차가운 침묵의 표면 아래에서 두 사람의 내면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서연은 무력감과 분노에 휩싸여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헤맸고 태미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의 견고한 세계를 흔들기 시작한 의심의 씨앗을 마주하고 있었다. 혼자 남은 서재에서 권태미는 서연이 남기고 간 서류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분노는 가라앉고 재계의 황제다운 냉철한 이성만이 남았다. 그녀의 주장은 날카로웠고 그녀가 찾아낸 자금의 흐름은 분명 비정상적이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었다. 그는 이런 비열한 방식에 관여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답은 하나였다. 누군가 그의 제국 안에서 그의 눈을 피해 감히 이런 반역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인터폰을 눌러 그의 비서실장이자 유일하게 신뢰하는 신복인 김비서를 호출했다. 잠시 후 그림자처럼 소리 없이 나타난 김비서에게 그는 서류를 건넸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이 서류에 있는 자금 흐름의 진실을 알아내. 관련된 모든 인물, 모든 기록을 샅샅이 뒤져.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나에게만 보고하도록. 김 비서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서류를 받아들었다. 그는 주군의 눈빛에서 이번 일이 얼마나 위험하고 중대한 사안인지를 즉시 읽어냈다. 그날 이후 서연의 삶은 보이지 않는 벽에 갇힌 듯한 답답함의 연속이었다. 천무그룹의 아카이브 접근 권한은 칼같이 차단되었고 그녀가 과거의 인맥을 통해 알아보려 해도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입을 다물었다. 천무그룹의 안주인이라는 그녀의 위치는 이제 그녀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그녀의 손발을 묶는 감옥이 되어버렸다. 권태민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리고 그가 마음만 먹으면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고립시킬 수 있는지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한편 권태민의 지시를 받은 김 비서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조사는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관련된 기록들은 대부분 삭제되었거나 교묘하게 조작되어 있었고, 당시 자금 운용을 담당했던 실무자들은 모두 오래전에 퇴사하거나 해외 지사로 흩어져 연락이 닿지 않았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솜씨로 모든 흔적을 지우려는 치밀한 계획의 결과물이었다. 김 비서는 며칠 밤낮으로 끈질기게 추적한 끝에 마침내 작은 실마리를 찾아냈다. 당시 천무건설의 재무팀장이었지만 의문스럽게 퇴사한 뒤 지방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한 남자를 찾아낸 것이다. 오랜 설득과 상당한 대가를 지불한 끝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 거액의 자금 이체는 회장 즉 권태민의 결제 라인을 거치지 않은 특별 지시였으며 그 지시를 내린 것은 당시 그룹의 2인자이자 권영진 부회장의 최측근이었던 고위 임원이었다는 충격적인 증언이었다. 김 비서의 보고를 받은 권태민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졌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유진 테크를 공격했던 정교한 방식, 그리고 내부의 흔적을 완벽하게 지워버린 치밀함까지 모든 것이 그의 숙부 권영진의 스타일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언제나 인자한 미소 뒤에 칼을 숨기고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으면서 목적을 달성하는데 능숙한 인간이었다. 한서연의 주장이 옳았던 것이다. 그녀는 적이 아니라 자신의 정원에 숨어든 독사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경고인이었다. 그 순간 권태민은 서연에 대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미안함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싹트고 있던 기묘한 동질감. 그녀 역시 권영진이라는 동일한 적에게 모든 것을 잃은 피해자였다. 이제 그녀를 향한 그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진실을 밝힐 수 없었다.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숙부가 꼬리를 자르고 빠져나갈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완성될 때까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지켜야만 했다. 그의 변화는 미묘한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재벌가 부인들의 사교 모임에서 권영진의 아내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서연에게 교묘하게 모욕을 주며 그녀를 고립시키려 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권태민은 다음 날 아무런 설명 없이 서연의 이름으로 그녀가 평소 관심을 보였던 소규모 예술재단에 거액을 기부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자 그녀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달라졌고 아무도 감히 그녀를 얕보지 못하게 되었다. 서연은 그의 이런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적으로는 얼음처럼 차갑게 자신을 무시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마치 그녀를 보호하고 있다는 듯한 이중적인 태도. 그는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녀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그녀는 여전히 그를 자신의 원수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의심하고 있었지만 그의 알 수 없는 행동들은 그 의심에 미세한 균열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그녀가 혼자 차를 몰고 외출했다가 돌아오는 길이었다. 한적한 도로에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기 직전에야 겨우 멈춰섰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핸들을 잡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다음 날 정비소에서는 누군가 고의로 브레이크 오일 호스를 손상시킨 것 같다는 소견이 나왔다. 명백한 경고였다. 그날 밤 서연은 잠 못 이루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그때 서재에서 나오는 권태민과 마주쳤다. 그는 그녀를 보지 못한 채 어디론가 통화를 하고 있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차갑고 살벌했다. 그 배우가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다시는 그녀의 주변에 벌레 새끼 하나 얼씬거리지 못하게 만들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는 그녀라는 단어를 강조했다. 서연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말하는 그녀는 명백히 자신이었다. 자신을 의심하고 경멸하던 남자가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 대체 왜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거대한 의문이 그녀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권영진 부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취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 고풍스러운 원목 가구들과 동양적인 자기들이 조화를 이루며 중후한 분위기를 자아냈지만 그 속에는 어딘지 모르게 서늘한 위압감이 감돌았다. 그는 느긋하게 차를 음미하며 자신의 수족으로부터 올라온 보고를 받고 있었다. 보고의 내용은 한서연에 대한 것이었다. 그녀가 끈질기게 과거를 파헤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얼마 전의 자동차 사고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 권영진의 입가에 부드러운 미소가 걸렸다. 하지만 그 눈빛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처음부터 한서연을 그저 장식품 같은 여자로 보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그는 꺾이지 않는 의지와 날카로운 지성을 보았다. 그런 종류의 인간은 적으로 돌리면 성가신 존재가 되기 마련이다. 그는 이제 그녀에게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 정도의 완벽한 패배를 안겨주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덫을 놓을 시간이었다. 그의 덫은 교활하고 정교했다. 그는 천무그룹이 비밀리에 추진 중인 것처럼 보이는 가짜 해외 MA 정보를 만들어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마치 내부 고발자의 손을 통해 나온 것처럼 위장하여 서연이 접촉을 시도하던 옛 유진테크의 한 퇴직 직원에게 흘렸다. 그 직원은 이미 오래전에 권영진에게 매수된 상태였다. 그는 서연에게 접근해 복수를 돕고 싶다며 눈물로 호소하며 위조된 정보를 건넸다. 서연은 절박했다. 모든 정보로부터 차단된 상태에서 그 퇴직 직원의 제안은 가뭄의 단비와도 같았다. 그녀는 건네받은 자료를 보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 가짜 MA 대상 기업은 과거 유진테크를 공격했던 헤지펀드의 주요 투자사 중 하나였다. 모든 조각이 마침내 맞춰지는 듯했다. 그녀는 이 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보안이 철저한 공공도서관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상대 기업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모든 행동은 권영진의 손바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서연이 미끼를 무는 순간 덫은 즉시 발동했다.
권영진의 팀은 그녀가 상대 기업의 정보를 검색하는 모든 로그 기록을 확보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서연의 이름으로 조작된 이메일을 만들어 마치 그녀가 먼저 상대 기업에 접촉해 천무의 기밀 정보를 넘기려 한 것처럼 완벽한 증거를 꾸몄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복수를 꿈꾸는 비운의 딸이 아니라 회사 기밀을 팔아넘기려 한 파렴치한 스파이가 되어 있었다. 폭풍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르고 거세게 몰아쳤다. 며칠 뒤 천무그룹의 내부 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나왔고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택에 머물고 있던 서연에게 법무팀의 이름으로 된 차가운 소환장이 날아들었다. 소환장의 내용은 간결했지만 잔인했다. 기업 기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감사위원회 출석 요구. 그녀는 순간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소환장을 들고 곧장 권태민의 서재로 향했다. 그에게는 이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다. 그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서재에서 마주한 그의 반응은 그녀를 더욱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소환장을 묵묵히 읽어내려간 뒤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은 채 그녀에게 말했다. 감사위원회에서 부른다면 가야겠지. 그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온기도 믿음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의 차가운 태도에 서연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가 자신을 의심하는 것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것이 그의 계획의 일부인 것일까? 그가 자신을 지켜주었던 것은 그저 변덕이었을까? 수많은 질문이 그녀의 머릿속을 헤집었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물을 수 없었다. 그녀는 이제 이 거대한 성 안에서 완벽하게 혼자였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재를 나왔다. 다음 날 서연은 천무그룹 본사의 이사회 회의실에 피고인처럼 서 있었다. 싸늘한 시선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그녀를 찔렀다. 테이블 상석에는 권태민이 얼음 가면을 쓴 채 앉아 있었고 그의 옆에서 권영진이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었다. 그는 안타깝다는 듯한 위선적인 표정을 지으며 서연을 향해 날조된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기 시작했다. 한서연 여사께서 경쟁사인 글로벌 하이테크 측에 접촉한 기록입니다. 이것은 여사께서 직접 작성하여 보낸 이메일의 사본이고요. 화면에는 서연의 이름으로 된 조작된 이메일이 떠올랐다. 이어서 그녀가 도서관 컴퓨터를 사용한 기록, 그리고 그녀가 접근했던 정보들이 마치 기밀 문서인 것처럼 포장되어 보고되었다. 모든 증거들은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녀가 범인이라고 지목하고 있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항변했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운 회의실 공기 속에서 공허하게 흩어졌다. 이사들은 이미 그녀를 유죄라고 단정한 듯한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모든 설명은 궁지에 몰린 범인의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다. 마침내 권영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결정타를 날렸다. 그의 목소리는 슬픔을 연기하고 있었지만 그 눈은 승리감으로 번뜩였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사회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입니다.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한서연 여사에 대해 즉시 형사 고발을 진행하고 권태민 회장께서는 그룹의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이혼 절차를 밟아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시선이 권태민에게로 향했다. 서연 역시 마지막 희망을 담아 그를 바라보았다. 제발 아니라고 말해줘. 당신만은 진실을 알고 있다고 말해줘. 하지만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은 그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는 완벽한 얼음 가면이었다. 그는 아내의 운명이 결정되는 이 순간에 단 한마디도 그녀를 위해 변호하지 않았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회의실에서 서연은 완벽한 고립과 배신감에 몸을 떨어야 했다.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권영진의 마지막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한서연의 가슴에 밝혔다. 형사 고발, 그리고 이혼. 그는 그녀의 사회적 생명과 개인적인 삶을 한꺼번에 끝장내려 하고 있었다. 모든 이사들이 동조의 눈빛으로 그녀를 압박했고 그녀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는 조각배처럼 무력했다.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권태민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절망이 그녀의 온몸을 휘감는 순간이었다. 권영진은 자신의 승리를 확신하며 마지막 확인 사살을 위해 권태민에게 시선을 돌렸다. 회장님 그룹의 미래를 위한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모두가 회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교묘한 압박과 함께 조카를 자신의 발 아래 굴복시켰다는 희열이 담겨 있었다. 그는 권태민이 어쩔 수 없이 자신에게 동의하며 아내를 내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 그 순간 마침내 권태민이 움직였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았다. 그저 책상 위 콘솔의 버튼 하나를 무심하게 눌렀을 뿐이다. 그러자 서연을 범인으로 몰아가던 화면 속의 모든 자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 잠시의 정적 후 화면에는 음성 파일 재생이라는 글자만 덩그러니 떠올랐고 스피커를 통해 낯익은 남자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서연에게 가짜 정보를 건넸던 퇴직 직원의 목소리였다. 그는 누군가의 질문에 답하며 자신이 권영진 부회장의 수하로부터 돈을 받고 한서연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으며 그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작된 자료를 건넸다고 자백하고 있었다. 모든 대화 내용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이사들의 표정은 경악으로 물들었고 권영진의 얼굴에서는 처음으로 여유로운 미소가 사라졌다. 음성 파일이 끝나자 권태민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얼음 황제라는 가면이 산산조각 나고 그 자리에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냉철함과 그보다 더 차가운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권영진을 똑바로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다. 숙부님 이 목소리 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숙부님의 심부름을 곧잘 하던 사람으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어떤 고함보다도 더 큰 위압감으로 회의실을 장악했다. 권태민의 반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마치 잘 짜인 각본을 실행하듯 김 비서가 그동안 어둠 속에서 수집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화면에 띄우기 시작했다. 조작된 이메일의 발신지가 권영진의 측근이 소유한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였다는 증거. 그리고 서연의 차를 고의로 고장냈던 정비기사의 계좌로 거액의 돈을 입금한 사람 역시 동일 인물이라는 증거까지. 그는 권영진이 짜놓은 함정의 모든 얼개를 하나씩 해체하며 오히려 그 칼날이 주인을 향하도록 완벽하게 판을 뒤집어 버렸다. 회의실이 충격과 혼란으로 술렁이는 사이 권태민은 테이블을 돌아 서연이 있는 곳으로 걸어왔다. 그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는 그녀의 앞에 멈춰 섰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는 회의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녀의 차가운 손을 단단히 붙잡았다. 그것은 그 어떤 말보다도 더 강력한 공개적인 선언이었다. 그의 행동에 서연은 물론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였다. 한서연은 내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천무그룹의 안주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내 아내를 건드린다는 것은 바로 나 권태민에게 그리고 천무그룹 전체에 선전포고를 한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잠시 잊으셨나 봅니다. 숙부님, 그의 시선은 권영진에게 고정된 채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다. 계약으로 시작된 그들의 관계는 바로 이 순간 적의 공격 앞에서 서로를 지키는 견고한 동맹으로 변모하고 있었다. 권영진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흉하게 일그러졌다.
자신이 놓은 덫에 자신이 걸려든 완벽한 패배였다. 그를 따르던 이사들은 이제 겁에 질린 얼굴로 슬금슬금 그의 시선을 피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만에 회의실의 권력 구도는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자신을 굳게 잡고 있는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온기를 느끼며 혼란스러운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불신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신뢰의 싹이 움트고 있었다. 권태민은 더 이상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서연의 손을 잡은 채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다. 아수라장이 된 회의실을 뒤로하고 복도로 나온 순간 비로소 두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긴장이 풀리자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을 느끼며 서연이 멈춰 서자 그도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차가운 얼음 가면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미안함과 결애 그리고 그녀조차 정의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가 그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그 말은 지난날의 모든 오해와 불신을 넘어 앞으로 함께 싸워나가야 할 두 사람의 새로운 관계를 예고하는 서막과도 같았다. 이 사회에서의 극적인 반전 이후 권태민의 저택은 거대한 전쟁 지휘본부로 변했다. 그의 서재에는 더 이상 차가운 정적 대신 밤낮 없이 이어지는 치열한 논의와 분석이 가득 찼다. 한서영과 권태민 그리고 김 비서는 하나의 팀이 되어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과거의 불신과 오해는 사라졌고 이제 그들의 눈빛 속에는 공동의 목표를 향한 강렬한 의지와 서로에 대한 굳건한 신뢰만이 존재했다. 그들의 시너지는 완벽했다. 서연은 타고난 전략가였다. 김 비서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그녀는 권영진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비자금 네트워크의 흐름과 약한 고리를 귀신같이 찾아냈다. 그녀는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을 맞춰 하나의 거대한 그림 즉 권영진의 모든 범죄와 탐욕을 증명할 결정적인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공개할 최적의 전쟁터로 다가오는 주주총회를 지목했다. 권태민은 그녀가 세운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강력한 지휘관이었다. 서연이 필요하다고 지목하는 증거나 증인이 있으면 그는 자신의 모든 권력과 자원을 동원하여 그것을 손에 넣었다. 숙부의 압박에 못 이겨 비리에 가담했던 임원들을 비밀리에 만나 회유하고 해외에 숨겨진 차명 계좌의 내역을 확보했다. 그는 서연이 설계한 날카로운 칼날에 자신의 힘을 실어 숙부의 숨통을 끊을 거대한 망치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함께 밤을 새우는 날들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벽은 자연스럽게 허물어졌다. 어느 늦은 새벽 수많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는 서연에게 태민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미안했소. 내가 더 빨리 당신을 믿었어야 했는데. 그 말에는 어떠한 변명도 수사도 없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담백하지만 무거운 사과였다. 서연은 커피잔을 감싸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처음부터 서로를 믿고 시작한 관계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녀의 대답은 원망이 아닌 이해였다. 그들은 계약으로 만났지만 이제는 서로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같은 적을 향해 싸우는 진정한 동지가 되어 있었다. 그 순간 그들 사이에는 애정과는 다른 전우애와 깊은 상호 존중으로 이루어진 단단한 유대감이 형성되고 있었다. 마침내 운명의 날인 천무그룹 정기 주주총회에 아침이 밝았다. 행사장은 수백 명의 주주들과 국내외 언론들로 발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폭풍전야와 같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 사회에서 완벽하게 패배했던 권영진이었지만 그는 쉽게 물러날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파벌을 총동원하여 이 모든 사태를 조카의 독단적인 권력 장악을 위한 쿠데타로 몰아갈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고 예상대로 권영진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그는 연단에 서서 비통한 표정으로 권태민의 리더십을 문제 삼으며 그가 아내에게 현혹되어 집안의 어른이자 그룹의 원로인 자신을 부당하게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의 연기는 너무나도 뛰어나서 일부 주주들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그는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교묘하게 이끌어가고 있었다. 권영진의 선동이 끝나자 마침내 권태민이 연단에 섰다. 하지만 그는 마이크를 잡지 않았다. 대신 장내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 말했다. 오늘 숙부님의 주장에 대한 천무그룹의 공식적인 답변은 제가 아니라 제 아내이자 유진테크의 전 수석 애널리스트였던 한서연 여사가 직접 할 것입니다. 그의 말에 행사장은 충격으로 술렁였다. 모두의 시선이 단상 아래에 앉아있던 서연에게로 향했다. 서연은 떨리지 않는 담담한 걸음으로 연단에 올랐다. 그녀는 더 이상 재벌가의 장식품 같은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앗아간 거대한 적 앞에서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걸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선 전사의 모습이었다. 그녀가 마이크를 잡자 장내의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어들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천무그룹의 안주인이 아닌 10년 전 부당하게 모든 것을 잃었던 유진테크 한경민 사장의 딸 한서연으로서 발언하고자 합니다. 그녀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행사장을 울렸다. 그녀는 거대한 스크린에 자신이 밤새 정리한 자료들을 띄우기 시작했다. 그것은 권영진의 범죄 연대기였다. 그녀는 유진테크를 무너뜨리기 위해 천무건설의 자금이 어떻게 유령 회사를 통해 헤지펀드로 흘러 들어갔는지를 명확한 흐름도로 보여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권영진이 자신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사용해온 수법의 일부였음을 과거의 다른 사례들과 비교하며 논리적으로 증명해냈다. 그녀의 발표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날카롭고 정확했으며 감정에 호소하기보다 오직 팩트와 데이터로 권영진의 죄를 낱낱이 밝혔다. 서연의 발표가 끝나자 권태민이 다시 연단에 섰다. 그는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다. 권영진의 지시로 비자금을 관리했던 핵심 인물의 영상 증언이었다. 화면에 나타난 그는 권영진의 지시로 저질렀던 모든 불법적인 일들을 눈물로 고백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 앞에 주주총회장은 거대한 충격에 휩싸였다. 모든 것이 밝혀지자 권영진은 이성을 잃고 연단을 향해 괴성을 지르며 달려들려 했다. 하지만 이미 대기하고 있던 보안 요원들에게 제지당했다. 바로 그 순간 행사장 문이 열리고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권태민이 미리 손을 써둔 것이었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한때 그룹의 2인자였던 그는 비참한 모습으로 수사관들에게 연행되어 나갔다. 길고 길었던 폭풍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권태민과 한서연은 아수라장이 된 행사장을 내려다보며 연단 위에 나란히 서 있었다. 그들은 마침내 승리했다. 복수는 이루어졌고 정의는 실현되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공동의 적이 사라진 지금 계약으로 시작되었고 복수를 위해 동맹을 맺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일까? 승리의 환호성 속에서 두 사람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다. 주주총회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뒤 천무그룹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권영진과 그의 파벌은 법의 심판대 위에 올랐고 언론은 연일 부패한 재벌의 몰락과 권태민 회장의 그룹 쇄신 노력을 대서특필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이 모든 오물을 씻어낸 것처럼 그룹의 공기는 한층 투명하고 건강해졌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언제나 권태민과 함께하는 한서연이 있었다. 몇 주 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아버지가 입원해 있는 병원을 찾았다.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난 아버지는 놀라울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담담하게 이야기했다. 유진테크의 명예가 회복되었고 우리를 무너뜨렸던 자들이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고. 아버지는 말없이 눈물을 흘리며 딸의 손을 힘주어 잡았다. 그것으로 모든 것은 충분했다. 그녀의 길고 길었던 복수가 마침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지만 서연과 태민 사이에는 새로운 종류의 어색한 침묵이 흐르기 시작했다. 공동의 적이 사라지자 그들을 묶어주었던 가장 강력한 명분도 함께 사라져버렸다. 이제 남은 것은 1년짜리 계약 결혼의 만료일 뿐이었다. 돈과 복수, 그리고 생존을 위해 시작되었던 그들의 관계는 이제 그 어떤 목적도 남지 않은 채 시간의 흐름 위에 위태롭게 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서재에서 책을 읽고 있을 때 태민이 조용히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서명했던 바로 그 결혼 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그는 서연의 맞은편에 앉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마치 그들의 관계에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한 차갑고 사무적인 행동이었다. 계약서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이행되었소. 그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다시 예전의 얼음 황제처럼 감정이 배제되어 있었다. 당신 덕분에 그룹은 안정을 되찾았고 당신은 당신의 목표를 이루었지. 이 계약은 성공적으로 끝났소.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른 서류 봉투를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이건 계약서와는 별개로 당신에 대한 나의 감사와 사죄의 표시요. 당신이 앞으로 무엇을 하든 부족함이 없도록 준비했소. 서연은 그 서류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녀의 가슴 한 구석이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것을 비즈니스로 거래로 마무리하려 하고 있었다. 그들이 함께 싸웠던 시간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 서로에게 깊숙이 스며들어 버린 감정들을 그는 그저 두둑한 돈 봉투로 정리하려 하고 있었다. 이걸로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려 나왔다. 당신에게 나와의 시간은 이 계약서와 돈 봉투로 값을 매길 수 있는 그런 것이었나요? 그녀의 질문은 그의 견고한 가면을 향한 마지막 돌멩이와도 같았다. 그녀는 그의 진심을 그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마음을 보고 싶었다. 그녀의 슬픔 어린 눈빛 앞에서 권태민의 얼음 같던 표정이 마침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평생을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모든 관계를 거래와 권력으로만 계산하며 살아왔다. 진심을 표현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고 사랑을 주고받는 법은 더더욱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그녀에게 보답하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는 틀렸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돈이 아니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소. 처음으로 그가 자신의 나약함을 드러냈다. 나는 평생 정상적인 관계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소. 당신이 없는 천무그룹을, 그리고 당신이 없는 이 집을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당신을 어떻게 붙잡아야 할지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단 말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혼란스러움이 뒤섞여 있었다. 완벽했던 황제가 사랑 앞에서 길을 잃은 아이처럼 서 있었다. 그의 서툰 고백에 서연의 눈가에 눈물이 차올랐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와 감동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놓인 결혼 계약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 계약서를 반으로 찢어버렸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조용한 서재 안을 울렸다. 이 계약은 이제 끝났어요.
그녀는 찢어진 계약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서류나 돈이 아닌 당신과 나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진짜 관계 말이에요. 그녀의 말에 태미는 말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강하게 끌어안았다. 차가웠던 그의 심장이 그녀의 심장과 맞닿아 따뜻한 온기로 녹아내리고 있었다. 몇 달 뒤 저택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차갑고 삭막했던 공간은 따스한 온기와 웃음소리로 채워졌다. 서재에서는 여전히 두 사람이 함께 일을 논의했지만 이제 그들의 대화에는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서로에 대한 깊은 애정과 신뢰가 묻어났다. 그들은 일과 삶의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정원에서 함께 차를 마시던 서연이 웃으며 말했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친 짓이었어요. 돈 때문에 악마 같은 남자랑 계약 결혼을 하다니. 태미는 그녀의 말에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 악마는 첫날 밤에 당신에게 미쳐버렸지. 그들의 만남은 분명 계약이었고 시작은 불순했다. 하지만 그 어떤 계산과 계획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진정한 사랑이 그들의 가장 절박하고 위험했던 순간 속에서 기적처럼 피어났다.